자, 이번 시간에는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역학적 에너지가 무엇이냐? 역학적 에너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그리고 속력에 의한 운동 에너지의 합이죠. 그런데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다면 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 그래서 이 말을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식으로 나타내면 mgh 플러스 2분의 1 mv 제곱이죠. 여기서의 m은 질량, 그리고 g는 중력 가속도, h는 높이죠. 그래서 이 세 개의 값을 곱한 게 바로 위치 에너지다. 그런데 중력 가속도는 1초에 속력이 9.8씩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9.8 m/s 제곱이다. 그래서 이 mgh를 9.8mh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어차피 g는 9.8이니까 9.8mh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가 있죠. 여기서 m은 질량이고 v는 속력이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을 해주면 그게 바로 운동 에너지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통해서 물체가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 그냥 제자리에서 떨어질 때 어떤 식으로 역학적 에너지가 변화하는지 볼게요. 일단 높이가 최대치에 있을 때 이때는 떨어지기 전이니까 아직은 속력이 없어요. 그래서 V가 0이고 V가 0이라면 운동 에너지도 0이겠죠. 그래서 전체 높이 h에 9.8과 질량을 곱해준 9.8mh라는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고 운동 에너지는 0이니까 위치 에너지가 즉 역학적 에너지가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 상태를 볼게요. 다음 상태에서는 지금 이제 V1이라는 속력이 생겼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2분의 1 mv1 제곱이라고 표시를 하고 높이는 요만큼이 지금 줄었어요. 그래서 h1만큼의 높이를 갖고 있고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m 곱하기 h1이다. 그런데 이제 이때 알아줘야 될 거는 이 높이가 감소한 만큼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죠. 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래서 이 역학적 에너지인 9.8mh1 플러스 2분의 1 mv1 제곱은 아까 전에 나왔던 9.8mh랑 같은 값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위치가 조금 더 떨어지면 이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높이는 줄어들고 속력은 빨라지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그리고 마지막 상태를 보면은 이때는 높이가 없어요. h가 0이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0인 상태죠. 그래서 속력이 V니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만큼이 있는 거고 위에서 계산한 역학적 에너지들과 같다. 그래서 결국에는 맨 위에 있을 때의 위치 에너지인 9.8mh라는 값이 전부 2분의 1 mv 제곱 맨 밑에서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은 일정하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롤러코스터에서의 운동에 대해서 나오는데 각각의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에너지별로 한번 구해볼 거예요. 지금 A 상태에서는 아직 출발 전이니까 속력이 0이겠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0일 거고 H만큼의 높이에 있으므로 위치 에너지는 9.8mh겠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이 두 개의 값을 합친 거니까 그냥 9.8mh가 된다. 그리고 다음으로 B 상태에서는 V1이라는 속력이 생겼고 H1이라는 높이가 생겼으니까 위치 에너지는 9.8mh1,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1 제곱이 되겠죠. 전 상태에 비해서 높이가 감소해서 위치 에너지도 감소하겠죠. 그리고 위치 에너지 감소분이 운동 에너지 증가량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해보면 9.8mh1 플러스 2분의 1 mv1 제곱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역학적 에너지는 변하지 않아요. 항상 일정하다 했죠. 그래서 이전의 값과 동일하다. 그리고 C 상태를 볼게요. 이때는 높이가 0이에요. 그리고 V라는 속력으로 가고 있죠. 높이가 0이니까 위치 에너지는 0이 되는 거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고 운동 에너지는 그만큼 증가했고 역학적 에너지는 총 2분의 1 mv 제곱이죠.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는 변하지 않으니까 앞의 값들과 같다. 그런데 또 알아주면 좋은 게 이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은 결국 맨 처음에 위치 에너지 9.8mh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은 결국 9.8mh랑 같은 값이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C 상태일 때 운동 에너지는 9.8mh이다 라고 해도 정답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D 상태일 때 높이가 H1이고 속력이 V1이니까 위치 에너지는 9.8mh1,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1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는 마찬가지로 9.8mh1 플러스 2분의 1 mv1 제곱이 된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고 롤러코스터가 위로 올라오면서 높이가 증가했으니까 위치 에너지도 증가한다.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이제 감소하게 되겠죠. 그만큼.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각 지점마다 역학적 에너지를 자기가 표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진자의 운동에 대해서 나와요. 높이의 기준이 되는 면을 여기라고 지금 설정을 해놓고 이때의 높이가 0이 되는 거니까 이 점 O에서의 진자는 위치 에너지가 0이다. 위치 에너지가 0이니까 속력은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된다. 그리고 운동 에너지를 식으로 표현하면 속력이 V니까 2분의 1 m V 제곱이 되겠죠. 다음으로 A랑 B에 대해서 볼게요. A랑 B는 둘 다 높이가 똑같고 가장 끝까지 올라간 상태니까 V가 0인 상태예요. 그래서 V가 0이니까 운동 에너지는 0이 되고 위치 에너지는 최대가 된다. 식으로 표현하면 높이가 H니까 위치 에너지는 9.8 mH겠죠. 그래서 이 진자가 A점에서 O점까지 움직일 때를 생각해 볼게요. 그림을 보면은 A에서 O까지 이동할 때를 이제 보는 건데 이때는 높이가 낮아지면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높이가 낮아지는 만큼 속력이 올라간다. 그리고 O점에서 B점을 갈 때를 생각해 볼게요. 그림에서 보면은 O점에서 이제 B 쪽으로 쭉 올라갈 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속력이 감소하면서 높이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위로 비스듬히 던져 올린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볼게요. 지금 보면 A랑 C 상태는 높이가 0이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0이고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될 때다. 그리고 이때 운동 에너지는 속력이 V니까 2분의 1 m V 제곱이고 그리고 제일 높은 구간인 B일 때는 위치 에너지가 최대가 되죠.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최소가 돼요. 그런데 이때 왜 운동 에너지가 0이 아니냐면 이 운동은 중간에 갑자기 속력이 0이 되는 운동이 아니에요. 정상에 있을 때도 수평 방향으로 운동하려는 성분은 남아있기 때문에 V가 0이 아니다. 그리고 이때 속력이 VB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VB의 제곱이다. 그리고 위치 에너지는 높이가 H니까 9.8 mH겠죠. 그래서 A에서 B 지점으로 갈 때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를 보면은 원래는 2분의 1 mv 제곱이었는데 B 지점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9.8 mh 플러스 2분의 1 mvb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러는 과정에서 일부의 운동 에너지가 B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건 맞죠. 그리고 B에서 C로 갈 때는 원래 역학적 에너지가 9.8 mh 플러스 2분의 1 mvb 제곱이었는데 C 지점일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밖에 없으니까 이 9.8 mh라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때 모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이 모든 값들은 같을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전기 에너지의 발생과 전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볼게요. 전자기 유도는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움직이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면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때 흐르는 전류는 유도 전류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기장의 변화가 유도 전류를 만들어낸다. 이게 바로 전자기 유도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알아줘야 될 거는 코일 주위에서 자석이 움직인다 했잖아요. 반대로 자석 주위에서 코일이 움직여도 상관없겠죠? 그리고 꼭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정지해 있으면 자기장의 변화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지해 있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밑에 그림들을 보면은 코일이 있고 자석을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죠. 일단 자석에 대해서 먼저 조금 알아야 돼요. 자석이 있으면 그 주변에는 자기장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주변에 코일이 있으면 이 자석이 왔다 갔다 할 때 코일 안에 들어오는 자기장의 양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유도 전류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운데 그림을 먼저 봐볼게요. 먼저 검류계가 무엇인지 잠깐 볼 건데 검류계는 전류의 세기와 방향을 측정하는 애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는 자석이 정지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검류계에도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다는 거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자석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검류계의 바늘이 돌아가는 게 보이죠? 이쪽으로 지금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오른쪽 그림에 자석을 멀리 할 때도 보면은 바늘이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때는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아갔고, 그러니까 일단 자석을 움직이면 코일에 들어오는 자기장이 변화하면서 바늘이 돌아간다. 그러니까 유도 전류가 흐른다. 그런데 바늘이 돌아가는 방향이 다른 거는 자석을 멀리 할 때랑 가까이 할 때 전류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밑에 개념을 한번 볼게요. 일단 유도 전류는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게 바로 유도 전류다. 다음으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전류의 방향은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 그리고 센 전류를 유도하려면 어떻게 하냐? 강한 자석을 사용하거나
코일의 가문수를 늘리거나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자. 이게 왜 이러냐면은 자기장의 변화를 더 크게 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강한 자석을 사용하면 자기장이 더 강해지겠죠. 그래서 코일에 들어오는 변화가 더 커질 거고, 코일의 가문수를 늘리면 그 코일이 받아들이는 자기장의 양이 또 바뀌겠죠. 그래서 변화를 더 많이 캐치하니까 센 전류를 유도할 수 있고,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기장의 변화가 더 빠르니까 더 센 전류를 유도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발전기가 나오는데, 발전기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라고 보면 돼요. 구조를 보면은 자석이 있고 코일이 있어요. 그런데 코일은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전류가 흐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사람이 손으로 날개를 움직이면서 연결된 코일이 움직이게 되고, 그럼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니까 유도 전류가 생겨서 전구가 켜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장치는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이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반대로 전동기가 있어요. 전동기는 전기로 동력을 만드는 장치예요. 지금 건전지를 꽂아놔서 전류가 흐르게 하고, 그 전류가 코일을 흐르면서 자기장의 영향을 받고 전자기력이라는 힘을 받으면서 날개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자세한 과정보다는 일단은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이구나 라는 거를 잘 캐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화력 발전을 볼게요. 발전기를 이용한 화력으로 발전을 하는 건데, 일단 화석 연료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 화석 연료에 있는 화학 에너지를 사용을 해요. 그러면은 이 연료를 연소시키면서 불을 피워서 지금 연소시키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물을 끓이게 돼요. 물을 끓이게 되면은 물이 수증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수증기가 터빈을 돌리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 연료의 화학 에너지가 물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수증기가 터빈을 돌렸다고 했죠. 그리고 터빈이 돌아가니까 터빈에 의해서 발전기가 같이 돌아가요. 그러면 발전기에 역학적 에너지가 생기는 거고, 그 역학적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만든다. 애초에 이 역학적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 만드는 게 발전기의 역할이었죠. 그래서 화력 발전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다음으로 수력 발전을 볼게요. 수력 발전은 댐이 있고, 그 댐에 의해서 높은 곳에 있던 물이 아래로 쭉 내려오게 돼요. 그런 과정에서 터빈을 돌리게 되고, 터빈에 의해서 발전기가 돌아가는 원리예요. 그래서 일단 물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죠. 그리고 그 물의 운동 에너지로 터빈을 돌려서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가 생기게 되고, 그 발전기의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만든다. 이게 바로 수력 발전이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전기 에너지는 전류가 흐를 때 공급되는 에너지죠. 단위는 줄이고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쉽게 전환하여 사용 가능하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핸드폰만 봐도 전기 에너지가 수많은 에너지로 바뀌고 있어요. 일단 충전을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하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뀌어요. 일단 콘센트에 꽂으면은 전기 에너지가 들어오는데, 그거를 배터리에 저장을 해야 되니까 그 배터리에서는 화학 에너지로 에너지가 저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배터리에 있는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이런 발열, 진동, 화면, 벨소리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발열, 진동, 화면, 벨소리 다 전기 에너지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거고, 발열은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진동하는 거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겠죠. 그리고 화면은 빛이 나는 거니까 빛 에너지로 바뀌고, 벨소리는 소리 에너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기 에너지는 되게 다양하게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쉽게 전환이 가능하다. 그리고 소비 전력에 대해서 볼게요. 소비 전력은 1초 동안 소모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이에요. 그래서 식을 한번 써보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시간분의 전기 에너지를 하면은 소비 전력을 구할 수 있다. 단위는 와트 혹은 킬로와트이고, 킬로와트 같은 경우는 와트에다가 1000을 곱한 거죠. K가 1000을 의미해요. 그래서 만약에 소비 전력이 1와트이다. 그러면은 1초 동안 1줄의 전기 에너지를 썼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5와트면은 1초 동안 5줄의 전기 에너지를 썼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전력량을 볼게요. 전력량은 일정 시간 동안 소모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이다. 전력량의 식을 써볼게요. 그래서 전력량은 소비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해준 값이라는 거죠. 1시간을 사용했으면 1을 곱해주면 되는 거고, 30분을 사용했으면 0.5를 곱해주면 되는 거고, 네, 이런 식인 거죠. 단위는 와트시와 킬로와트시로 표현하고, 1와트시라는 거는 소비 전력이 1와트인 전기기구를 1시간 동안 사용하면은 이제 그 전력량이 된다. 그래서 오른쪽에 전기 다리미를 볼게요. 220V라고 적혀 있고, 이 220V는 정격 전압이라고 하는데, 이 전기 다리미는 220V에 꽂아야 된다. 그게 바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전압이다 라는 정보죠. 그리고 다음으로 110W는 소비 전력이죠. 그래서 이 다리미는 220V의 전압에 꽂았을 때 1초에 110줄의 전기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리고 만약에 30분 동안 사용을 했다면 소비 전력에 해당하는 110W에다가 30분이니까 0.5시간, 0.5H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55W시가 된다. 이 정도로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오죠. 에너지 보존 법칙은 에너지가 전환될 때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항상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게 보존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끄럼틀에 내려가는 이 아이의 에너지를 확인해 보면 처음에 높이 있었으니까 이 높이에 대한 위치 에너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미끄럼틀 내려오면서 소리도 나겠죠. 그럼 소리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고, 열도 나겠죠. 마찰이 생기니까. 그래서 열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고, 그리고 속력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운동 에너지가 생겨요. 그런데 이 에너지의 총량이라는 거는 이 위치 에너지가 결국에 소리 에너지, 또 열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다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은 무조건 같다. 그러니까 총량은 항상 보존된다. 그래서 총량은 보존된다는 거를 잘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냐 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보존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죠. 그런데 위치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도 바뀌고 열 에너지로도 바뀌면서 이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해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총량은 항상 일정하다. 어떤 형태로든 에너지가 전환이 된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